안녕하세요. 김찬희 뉴스룸 18입니다. 6월 모의평가 끝나고 성적표를 받아보셨을 텐데 아마 좀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3 학생들 1학기는 굉장히 바쁩니다.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다 보면 사실 1학기가 다 갔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부터 수능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는 시기가 아닐까. 특히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밖에 성적이 안 들어가죠. 따라서 3학년 2학기에는 좀 더 수능에 집중을 해서 실력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마음을 다지시고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적 향상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재수생 3수의 경우에는 6월 모의평가가 작년보다는 좀 잘 나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름이 문제입니다. 조금 지치기 쉽죠. 그래서 여름이 뭔가 오히려 성적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있으니까 그런 요인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공부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8회는 말이죠. 이미 예고했듯이 자연계 특성화학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회 때 우리가 인문계 특성화학과 살펴봤죠? 그때 특성화학과가 뭔지는 말씀드렸지만 자연계 학생들은 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자연계 특성화학과 학교들을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2000년대 초반에 생겼는데요. 보통 각 대학이 대표학과를 잡아서 그 대표학과 중심으로 그 대학을 육성하고 싶은 그런 요구하고, 산업계의 산학협동에 대한 요구, 즉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들이 있죠. 이걸 대학이 배출해 줬으면 하는 그 입장 두 개가 만나서 특성화학과들이 많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보통 탄생했던 방법은 기존의 학과들을 합치는 거죠. 경영이건 의학이건 기술적인 여러 가지 학과들을 융합해서 융합학과들이 새로이 탄생하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학과 중에서 그 대학을 대표하던 학과를 이름을 좀 바꾼다든가, 아니면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그 기존에 있던 학과를 육성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특성화학과들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성화학과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는 장학금, 장학혜택. 두 번째는 취업보장. 특히 지금처럼 청년 실업률이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30%가 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취업보장이라는 건 정말 달콤한 어떤 사탕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자연계 특성화학과는 취업보장 측면이 좀 더 강조점이 주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가 초점을 잡아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들어가기가 좀 만만치가 않겠죠.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수시건, 정시건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넓으니까 각 대학, 각 학교별로 쭉 한번 보면서 어떤 특성화학과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계열보다 말이죠. 자연계나 하여튼 취업을 보장하는 학과가 많은데 보통 대기업하고 계약을 맺고 우리 대기업의 취업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 대기업 계약학과들이 있고요. 그런 대기업이 후원해 주는 학과가 있습니다. 후원해 주면 아무래도 다 보장하지는 않겠지만 좀 많이 뽑아가겠죠. 세 번째로 말이죠. 산학협동 프로젝트로서 인턴십 프로젝트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든가 이런 식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의학과 약학 관련 특성화학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건 아마 인공지능의 발전과 의학기술의 발전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각 대학별로 어떤 특성화학과, 자연계열 특성화학과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쫙 나오죠? 네, 거의 없는 대학이 없을 정도로 특성화학과, 특히 자연계열 특성화학과는 요새 완전 유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기억니은 순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천대부터 시작하겠네요. 가천대는 소프트웨어학과, 바이오 나노학과가 있습니다. 학과 이름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건국대. 건국대 또 대표적인 특성화학과 운영대학인데요. KU는 건국 유니버시티죠. KU 융합과학기술원. 아예 특성화학과를 모아서 아예 단과들을 만들고 이게 그냥 융합과학기술원 이렇게 아주 멋들어진 이름까지 붙여놨습니다. 그 안에 8개의 특성화학과가 있는데요. 바이오 계통이 4개, 공학 계통이 4개, 이런 식으로 총 8개 학과나 특성화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대는 특히 바이오가 센 것으로 유명하죠. 사실 건대가 옛날부터 축산학과, 수의학과 이런 것들이 정말 건국대를 대표해왔던 학과 아닙니까? 수의학과 같은 건 서울에 서울대, 건국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얼만큼 바이오가 센 학교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서 바이오가 4개 과가 있습니다. 어떤 과가 있나 볼까요? 네, 줄기세포 재생공학과. 아, 이름 멋있습니다. 네, 줄기세포, 스템셀. 네. 의생명공학과. 뭐 이건 좀 많이 듣던 거고요. 시스템 생명공학과, 융합생명공학과 이렇게 4개 과가 있고요. 공학 계열은 미래에너지공학과,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 스마트 운영체는 뭐야? 운행체. 영어로 모빌러티가 되겠죠. 우리 SF 영화 보면 말이죠. 이 자동차가 우리가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공학과 빅데이터, 인공지능들에 의해서 이게 자율적으로 움직이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도로 위를 달리건 날아다니건 간에 이런 운행체를 연구하는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 또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그리고 화장품 공학과. 우리나라 유일한 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화장품만 특별히 연구하는 이렇게 8개의 과를 갖고 있고 이 8개의 과가 전부 다 프라임 사업, 네,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Matched Education의 준말 프라임 산업이죠.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어 있는 학과니까 건국대가 자랑할 만한 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 볼까요? 다른 학교 경희대 있죠. 경희대는 정보 디스플레이학과,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등등이 있고요. 성균관대도 뭐 유명하죠.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이렇게 3개 과가 있는데 전부 다 취업이 정말 잘 되고 장학금 혜택도 많은 것으로 유명한 그런 과들이 되겠습니다. 뭐 거의 뭐 반도체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는 특정 기업체들에서 막 쓸어가는 그런 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대 한번 가볼까요? 여대에도 특성화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3개가 좀 대표적으로 유명한데요. 먼저 이화여대부터 볼까요? 이화여대는 일단 소프트웨어 학부가 있는데 몇 개 전공인데 그 중에서 사이버 보안 전공만 특성화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학부, 사이버 보안 전공. 사이버 보안 굉장히 중요하죠.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 그다음 두 번째는 4세대 기술공학부. 여기도 여러 개의 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자전기공학 전공. 이렇게 2개 과가 특성화학과로 이화여대가 육성하고 있는 과다. 볼 수 있고요. 숙명여대는 공과대 전체가 특성화학과입니다. 그래서 여대 유일의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어 있는 좀 자랑할 만한 그런 공학부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공학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실무 능력 강화형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신여대는 청정융합과학과. 야, 이름 좀 그러네요. 융합과학과 앞에 청정이 붙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우리 환경의 오염, 그렇죠? 그래서 클린 인바이러먼트를 좀 지향한다는 그런 이름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의학과 2개가 있는데 글로벌 의학과 아주 특이한 과인데요. 글로벌 의학과는 AUA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AUA 대학은 뭐 해준 말인가 하면 American University of Antigua College of Medicin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안티구아라는 서인도제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미국 플로리다 밑에 많은 섬나라들이 있죠. 뭐 쿠바도 있고 도미니카도 있고 막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야. 그 한 나라에 미국 대학이 이게 있는 거죠. 아메리칸 컬리지입니다. 미국 대학인데 여기하고 협동해서 만든 과가 글로벌 의학과예요. 따라서 여기를 나오면 나중에 AUA 대학의 본과 과정에 무시험에서 바로 진학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 미국 의사 시험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대를 다닌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미국 의사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미국에서 의사 활동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아주 특전이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안티구아가 어딨냐? 그러면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런 나라가 있구나. 예. 제 아는 어떤 분이 실제로 그라나다 모르시죠? 그라나다도 서인도제도에 있거든요. 그라나다에 있는 미국 의대를 나왔어요. 선생님, 그라나다 같은 데 나오면 미국에서 의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심리학 계통의 의학을 해서 뭐 하시나 하면 각 미국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수감자들의 정신상담 또는 정신감정 얘를 풀어줘도 되는지 이거 하는 전문 분야로 진출했습니다. 정식 의사고요. 그러니까 꼭 미국에 50개 주 안에 꼭 나와야지 미국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성신여대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네, 세종대가 있습니다. 세종대는 국방부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2개 과가 있는데요. 국방시스템공학과, 항공시스템공학과 2개가 있는데요. 국방시스템공학과는 해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항공시스템공학과는 당연히 공군에서 지원하겠죠. 4년간 장학금이 싹 나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이렇게 돈을 줬으니까 당연히 국방부에 복무를 해줘야겠죠. 졸업 후에는 장교로 복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사 장교로서 군생활을 할 생각이 있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고려대 있죠. 고려대는 특성학과가 이과에서 그 유명한 사이버 국방학과가 있죠. 사이버 국방학과는 제 제자가 항상 생각나는데요. 5년 전에 제 제자가 카이스트에 합격했는데 카이스트는 특별한 학교이기 때문에 수시에 합격해도 안 가도 되죠. 수시에 합격을 무르고 안 가고 등록을 안 하고 정시로 고려대 사이버 국방 갔던 그 5년 전 제자가 늘 생각납니다. 가갖고 어떻게 사나 봤더니 사이버 국방학과 1등이 됩니다. 좀 졸업해서 이미 국방부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카이스트 가래가 안 갔으니 공부 잘했겠죠. 잘하는 학생인데요. 아마 앞으로 이제 좀 남북 화해 시대 새로운 국방의 어떤 그런 인재로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한양대 있죠. 한양대 또 유명하죠. 한양대는 다이아몬드 7이라는 게 있죠. 다이아몬드 7 중에서 인문계가 3개 아닙니까? 자연계가 4개인데 자연계 4개가 어디냐? 융합전자공학부. 전자공학부인데 융합적으로 연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그다음에 에너지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자, 미래자동차공학과 정말 인기 있죠. 거의 뭐 우리나라 그 유명한 현기차의 대부분 이렇게 취업이 되는 그런 과라고 볼 수 있죠. 장학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얘기하고 한양대 이 4개 학과 얘기는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룸 6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양대 입학처장님이 직접 오셔갖고 저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한양대 특성화학과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6회로 돌아가셔서 입학처장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면 좀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또 지방에는 경북대, 울산대, 목포해양대 등 수많은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 다뤄주면 좋겠지만 이 다루다 보면 뭐 몇 시간이 되겠죠. 각자 관심 있는 대학에 가서 홈페이지에서 어떤 학과인지, 어떤 학과가 특성학과인지 좀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좀 집중 탐구 과정으로서 말이죠. 중앙대하고 한양대 에리카 2개 학교를 좀 집중해서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중앙대는 참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죠. 중앙대는 말이죠. 빅7 학과가 특성화학과입니다. 한양대는 다이아몬드 7, 이쪽은 빅7. 역시 7이라는 숫자가 뭔가 럭키 7 그래서 기분이 좋죠. 아까 어떤 학교는 8개였죠? 8개도 좋습니다. 저는 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왜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지는 알아보세요.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김철이는 왜 8을 좋아하냐? 그 질문 응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7개예요. 이 7개 중에서 3개가 자연계, 4개가 인문계입니다. 그러니까 한양대는 인문이 셋, 자연이 넷이잖아요. 중앙대는 인문이 넷, 자연이 셋. 그래서 한양대는 이과가 더 세고 중앙대는 문과가 더 세다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3개 학과가 뭐가 있느냐? 3개가 에너지 시스템 공학, 융합공학부,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부 중에서 소프트웨어 전공 이 3개가 자연계 3개의 특성화학과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요거는 말이죠. 말 그대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하는 공학이겠죠. 일단 에너지가 뭐가 있겠어요? 원자력이 있고 화력이 있죠. 지금까지는 이과가 주로 이 부분을 연구해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뭐 20년 지나면 사형산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원자력 화력을 하다가 점점 친환경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쪽으로 확대 발전할 가능성 분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식으로 전공의 중심들이 점점 이동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도 예상할 수가 있겠죠. 또 에너지는 만드는 것만 아니라 시스템도 중요하죠. 발전 시스템, 또는 전력 수송 시스템 이런 것까지도 다 공부하는 그런 학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전공이 원자력 전공, 발전 기계 전공, 발전 전기 전공 이렇게 3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융합공학부. 융합공학부는 사실 특성화학과라서 대부분 학교들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융합이라는 건 공학이 더 이상 물리, 화학, 생물이 동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이런 공학적인 어떤 발전 경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발전하다 보니까 사실 생명공학하고
물리공학하고 이게 다 연동돼 버리지 않습니까? 또 컴퓨터공학하고 그래서 융합과학들이 많이 육성되고 있다. 학문간의 벽을 다 허무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1학년 때는 일단 융합공학부에 들어가서 좀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전반적인 교양 과목을 공부하겠죠. 2학년이 되면서 전공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나노 바이오 소재공학, 그다음에 바이오 메디컬 공학, 그다음에 디지털 이미징 공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건데 세 개 이름 뭐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바이오 메디컬 공학. 메디컬이 붙으니까 뭔가 의료하고 관계가 있겠죠. 바이오도 사람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공학이니까. 과거에는 의사라는 사람이 청진기를 대고 귀로 들으면서 온도계 체온계의 온도를 보고 자기 스스로 인간이 판단했죠. 이제는 이미 그런 시대가 아니죠. 요새는 암 진단도 누가 해요? 컴퓨터가 합니다. 인공지능이 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의학적 측정과 진단 및 검사와 관련된 의료 기사들이 아주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런 의료 분야의 기술자들 양성하는 옛날에 의료 기사 그러면 방사선 기사만 생각했잖아요. 뭐 방사선 기사 좀 재미없는 직업처럼 보이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죠. 굉장히 의사보다 오히려 중요한 직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노 바이오 소재 공학. 우리 나노란 말은 매우 작다는 뜻이죠. 바이오 소재는 이제 또 생명하고 또 관계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DNA 칩이라든가 또는 초소형 바이오 센서라든가 뭐 이런 식의 최첨단 생명공학들을 연구하는 그런 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좀 알 수 없는 과가 디지털 이미징 학과인데요. 디지털 이미징. 요새 지금 촬영하고 계신 PD님도 많으실 텐데요. 뭔가 이미징, 디지털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예. 이게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3D 콘텐츠, 방송,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게임, 가상현실, 디지털, 뭐 포켓몬고 갑자기 생각나네요. 지능형 로봇 서비스 이런 것들에 활용되는 그런 이미징, 디지털 이미징과 관련된 그런 식의 특성화된 과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대충 이런 것들을 하는군 이런 느낌이 오겠죠. 좀 더 자세한 거는 각 과의 학과 설명들 또는 이걸 전공하고 있는 선배들한테 들으면 제일 좋겠죠. 네. 자, 그다음에 컴퓨터공학부 있죠.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 전공. 이거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에서 역시 쓸어가는 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입사가 보장되어 있는 특성화학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3학년 2학기부터 아예 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아예 과정, 교육과정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 당장 졸업하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고요. 따라서 당연히 3학년 2학기, 4학년 1, 2학기에 인턴 과정을 이수하여 각 회사에 실제 업무로 직접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꼭 지원해야겠죠. 또 이런 게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특성학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 이런 거 싫어. 그럼 못하는 거죠. 예. 관심 있고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면 잘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이제 인기 있는 이 세 개과 에너지 시스템, 그렇죠? 융합공학부,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전공, 중앙대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잘 해야지 들어가겠죠. 네. 자, 일단 수시에서 다 선발을 합니다. 네, 정시 선발이 없습니다. 야, 정말. 네. 그러면 내신이 좋아야 되냐? 꼭 그건 아니에요. 보세요.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는 교과, 종합, 논술에서도 뽑습니다. 자, 그러니까 78명. 자기에 적합한 수시 전형을 노리면 되겠습니다. 융합공학부는 교과, 종합, 논술 역시 66명. 소프트웨어 전공도 똑같이 121명. 그러니까 다 셋 다 교과, 종합, 논술에 인원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매년 인원은 변동되니까 학년에 맞도록 새로운 수시 요강을 보시고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고른기회 전형에서도 모집을 하니까 고른기회에 해당 자격이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선망하는 중앙대 3개, 빅7 중에 하나인 3개 특성화학과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중탐구 두 번째 내용으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4개 특성화학과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안산에 있죠. 경기도 안산에. 많은 분들은 그래요. 인서울 하려고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내가 안산까지 가야 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서울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서울의 중하위권 정도의
정시 커트라인을 보이고 있으니까 인서울의 일부 대학보다는 더 선호되는, 특히 공대는 매우 전문적인 육성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평이 나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제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학교가 굉장히 생기 넘치고 굉장히 학생들이 열의가 넘치는 그런 학교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과가 있나 하면요. 생명나노공학과, 로봇공학과, 이름 좋습니다. 국방정보공학과, 분자생명과학과. 그러니까 세종대에 있는 것이나 중앙대에 있는 한양대, 또 서울 캠퍼스에 있는 게 다 이렇게 좀 섞여져 있네요. 네. 먼저 생명나노학과부터 한번 볼까요? 생명나노학과. 역시 생명공학인 BT하고 나노공학, 아주 최첨단 소형 나노공학의 NT가 결합되어 있는 공학 분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새로운 개념의 질병 진단 및 치료 기술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미 육성을 했다고 했으니까 매우 세월이 많이 흐른, 좀 성각자적으로 내다보고 에리카 캠퍼스가 원래 옆에 안산에 공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학협동 프로젝트라든가 그거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빨리 발전해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찍이부터 이런 식의 특성화학과들을 운영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로봇공학과인데요. 뭐 이거 한번 말할 필요 없죠. 뭐 로봇.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동시에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그런 로봇을 개발하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그런 인재들을 양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로봇공학 그러면 꼭 영화 생각나죠? 로봇이 반란해서 인간을 막 이렇게 그죠? 아이 로봇, 그런 영화 생각나죠? 그렇지 않은 로봇을 좀 잘 만들어 주세요. 자, 세 번째는 국방정보공학과. 2013년 8월에 해군하고 정식 체결을 해서 2015년 1학기부터 30명 정원의 학과로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국방정보학과를 이제 입학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아까 좀 다른 학교하고 비슷합니다. 4년간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졸업하게 되면 당연히 국방부, 해군에 복무해야겠죠? 해군에 복무해야 되는데 7년간 해군에서 기술장교로 복무하니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원래 군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특히 해군에 특별한 관심이 있고, 병으로는 내가 군대 가기 싫다, 장교로 간다, 기술장교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장학금과 군대, 이런 문제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국방정보학과는 이제 보통 교육과정에 두 가지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해군의 기술장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교과과정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국방과학과 관련해서 정보통신, 그런 엔지니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어떤 교육과정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국방정보공학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분자생명과학과. 분자생명과학과 아주 유명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먼저 생긴 특성화 이공계학과가 아닐까 싶어요. 1983년에 생겼습니다. 그만큼 에리카 캠퍼스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 거의 생명과학 분야에서 수많은 전문가들과 선배들을 많이 배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아마 지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양대 편을 이미 좀 했으니까, 한양대 에리카는 특별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어쨌건 이런 과들의 어떤 특성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양대 에리카는 말이죠, 레인보우 세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려 좀. 한양대 서울은 다이아몬드 세븐, 중앙대는 빅 세븐, 에리카는 레인보우 세븐. 이름은 레인보우가 제일 좋네요. 레인보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국방정보공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 과는 수시 정시에 합격한 학생 중 최초 합격생만, 그것도 반액 장학금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국방정보공학과는 해군에서 전액 4년 동안 주는 거고요. 이거는 당연히 그게 아니고 최초 합격 학생 중은 반액을 주게 돼 있으니까 좀 장학금 액수가 좀 적습니다. 그 점은 좀 감안하시고요. 성적은 항상 3.5를 넘어야 되는 거 아시죠? 요새는 주로 많이 넘더라고요.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그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정보공학과는 7년간 기술장교로 복무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안산에 위치해 있는 이 캠퍼스의 이 특성화학과, 학과 3개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4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요건 좀 더 넓습니다. 중앙대보다. 어떻게 뽑습니까? 정시로도 들어갈 수가 있네요. 수시, 정시 합쳐서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이 4개에서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노공학과는 총 30명,
로봇공학과도 똑같이 4가지 방식으로 30명. 국방정보학과는 정원외 특별전형입니다. 역시 30명. 분자생명과학과도 역시 교과종합논술 정시 4가지 방법으로 38명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조심하실 것은 한양대 서울 캠퍼스는 모든 수시에서 수능 체제가 없죠. 하지만 에리카 캠퍼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와 논술에서는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도 꾸준히 잘 해주셔야 교과하고 논술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특성화학과 얘기를 꺼냈으니까 모든 아까 말했던 그 우리 가천대부터 쫙 한번 더 다 살펴보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뭐 시간적 한계도 있고 다 말씀드리려고 다 들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좀 최상위권 학교에 중앙대하고 또 그다음에 중상위권 대학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2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대학에 대한 특성화학과에 대해서는 좀 더 개별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김천희 뉴스룸 19회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